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9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우병우 사태 파장인데요.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라 할까요? 추측이죠. 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병우 사태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지금 3개월이 이제 경과를 했는데, 3개월이 경과를 하면서도 거의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우병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사태가 결과적으로 경제계까지도 콱 지금 누르고 있죠. 박근혜 씨가 뭐 때문에 그 우병우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우병우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싫다라는 것은 경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우병우 사태를 이번 9월 동영상의 주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그 이유로 우병우 사태가 이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전과는 다른 부정부패 내지는 비리 양상을 보이고 어떤 이제 부정부패 내지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내지 비리의 패턴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아니면은 시사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우병우 사태 문제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추측이기 때문에 훨씬 이보다 더 그 내막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미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상을 통해서 다들 접하셔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이제 차원에서 우병우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정부패 비리 갖다가 또 온갖 그 경제적 부정부패, 경제적 비리, 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의혹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죠. 아직 기소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거의 확실하죠, 지금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많은 것들이 이게 보니까 특징이 대부분 이 처가 쪽과 관련돼서 이 부정부패를 비리를 상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처가 쪽을 이제 통로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나 비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이렇게 부정부패나 비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을 경우에 일반 기업이나 이런 돈 좀 있는 데 가가지고 야, 너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우회하거나 자기 일가 친인척이라든지 제3자라든지 아니면 시차를 둔다든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이렇게 해달라는 걸 해주면은 지금 내가 너한테 돈을 받기는 힘들어. 그렇지만은 이제 2년이 지나고 아니면 3년이 지나면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은 그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 이거 해주는데 해외 조세피난처라든지 비밀 계좌에다가 거기다 돈을 입금을 해.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정부패라든지 이렇게 비리를,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그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그 국내에서만 깔짝깔짝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깔짝깔짝 해서는 수사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제한 없이 글로벌하게 수사를 해야 잡을 수 있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이게 몸통이고,
몸통이고 그 몸통을 기반으로 해서 저놈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하는 짜식에게 막는 그런 느낌도 있죠. 뭐 3만 원, 5만 원 갖고 댕댕거리는 거잖아요. 권력형 부정부패는 뭡니까? 이명박이나 뭐 이런 일당들처럼 막 조 단위로 해먹어 버린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사자방 비리 같은 거, 4대강이나 방위산업 비리나 뭐 자원의 그 비리나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레이시아 같은 거 봐보세요. 말레이시아 그 총리가 몇억 달러를 해먹어 버려요. 공금을 연금 뭔가요? 그 이렇게 원 BNB인가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국 뭐 FRB나 뭐 이렇게 FBI나 뭐 이런 데까지도 수사해 가지고 뭐 FRB까지도 막 수사하고 자금 이렇게 그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해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몸통, 몸통, 지금 제가 이제 이병우 문제를 다루는 게 이 몸통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몸통의 경우는 네가 아무리 김영란 뭐 법이 아니라 김영란 표현이죠. 그렇습니다만 해례비법을 만들어도 우리 몸통은 못 건드려. 사실 그렇거든요. 이 권력형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비리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어서 부정부패 비리 하는데 법도 지금 개판으로 이렇게 해놔버리고 지 마음대로 법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 김영란법 만든다고 해서 이 법이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권 교체 이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우병우 문제가 이렇게 그 권력형 이제 부정부패 비리 의혹 투성인데 그 의혹 투성이가 뭐냐?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죠. 여기 제 앞에 이제 노트북 화면이 있어서 제가 자꾸 이쪽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 동영상 화면 옆에 이제 노트북 화면이 올라올 겁니다. 보면은 그 넥슨의 이제 처가 부동산 매입 강압 의혹, 그다음에 편법적 탈세 및 재산 은닉 의혹, 그다음에 몰래 변론 그 의혹, 부실 인사 뭐 진경준이나 이천성 이제 똘마이다.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병우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겨레 신문에 그저께인가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이제 대학 4학년 때인가 이제 사실을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자마자 이 친구가 그때가 이제 뭐 80년대 전반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일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직후였겠죠. 그때 곧이 합격하자마자 무슨 누구 수도 방위 사령부 장군인가 누군가 그 전두환 일당에 이렇게 가담했던 그걸 찾아가자 어쩌자 그래서 자기 동양 대구 경북 그쪽 출신이고 하니까 가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행동을 벌써 보였다는 기사를 이렇게 쭉 보이면서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검찰 내 사조직, 그러니까 옛날 전두환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군대 내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가담을 해야만 이제 그 패거를 형성해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해먹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나라 전체 국방이라 대한민국의 국방 내지는 군대가 무력화돼 버리는 거 일개 사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사집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 위에 군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작자가 이제 쿠데타를 한 거죠. 근데 이 우병우라는 작자도 검찰 내에 자기 어떤 산하회와 같은 사조직을 조직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한겨레가.
그래서 이제 그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정보는 심지어는 검찰총장,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보다 더 빨리 정보를 이렇게 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이거 누가 이 검찰 통제를 이렇게 확 쥐어잡은, 박근혜 정권 처음 그 출범할 때 검찰 확 쥐어잡는 게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공안 정국으로 이렇게 이게 국가를 경영한 그 주범이 누굽니까? 김기춘이죠. 뒤에 잠깐 이야기 나오지만, 김기춘이죠. 그러니까 그 계보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검찰 내 사조직을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죠. 일종을 말하면은. 조폭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두환도 조폭인 거예요. 이놈도, 이 작자도 이렇게 조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 권력기관의 조폭을 형성을 한 거죠.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죠, 이런 것은. 중대한 문제죠. 이것은, 뭐라 할까요? 국기문란을 넘어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 전복음목? 뭐 이런 것으로도 갖다 붙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무쌍한 짓을 이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무쌍한 짓을 한 거죠. 이건 절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런 작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종신징역을 살려야 되죠. 예. 그래서, 진경준이나 이철성이나 이런 작자들이 다 이 똘망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똘망이다 이거예요. 그 검찰 내에. 그 사조직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등 내 자매의 화성 농지 투기 의혹, 그러니까 뭔 놈이 이렇게 얼마나 뭐라 할까요? 검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검찰이 몸을 담으면서부터 돈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는 데 꽂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여튼 할 수 있는 그 추접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가족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사기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하는 논란. 그 다음에 지 아들 무슨 보직,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보내면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잖아요. 군대를 보낸다든지, 어디를, 의경을 보낸다든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감히 누가 그 보직 배치를 전환을 이렇게 할지를 못해요. 감히. 근데 이놈이 이 작자가 그걸 했다 이거예요. 자꾸 욕이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놈은 욕으로 쓴 게 아니라 한자, 놈자자로 해서 이제 알기 쉽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 아들 꿀보직으로 전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가예요.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조세 회피적 국적 취득론은 이게 뭡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부패나 비리의 수법이, 당장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야, 내 좀 이따가 줘.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밖에다가 비밀 계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줘. 거기다 넣어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의혹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골프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찰 할 때부터도 이게 이런 삥땅질하고 부정부패하고 비리를 이렇게 대놓고 막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과잉 편파 수사. 그건 정치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당한 놈이 바보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싸움은. 그렇잖아요. 물론,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일개 검찰 똘마이가 전직 대통령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박살을 해버려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들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로 이제 물론 평상시에도 재벌들이나 대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정치 비자금을 받고 했지만 특히 선거 때 뭐 했습니까? 예전에 차태기 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선거 때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죠.
뭐 선거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 때를 빌미로 해서 돈을 확 뜯어가지고 이제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가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는 주로 정치권이었어요. 주로 정치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있어봐야 일부 이제 이쪽 그 비사법계통 일부 이제 그 관료들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정부패 비리 이복을 하는 자는 이 사법계예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이제 이 사법계까지 왔어요. 그럼 법원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법이라는 건 뭡니까? 부정부패 비리를 이렇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벌을 내려서 부정부패를 근절을 해야 될 그런 기구죠. 근데 부정부패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법계가 검찰이 권력기구잖아요.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이제 조폭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사태나 세월호 참사라든지 온갖 그 일반 시민들과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권력형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지금 이 부정부패 비리 돈 뜯어먹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썩어가지고 있는데 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에는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자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번 펑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게 쌓여오다가 이게 지금 이제 한번 펑 터졌다 이거예요. 터졌을 때 확실하게 두드러 패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이제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뭐 하지만 어쨌든 이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감옥에 갈 사안이죠. 수사를 이렇게 받고 이미 드러났잖아요. 증거가 객관적으로. 국정원이라든지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이런 권력형 기구들이 대선에 가서 댓글질하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하는 이런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명백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덮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권 잡으면서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또 이 새누리당이 원래 뿌리가 그런 데니까 예, 공안 통치로서 협박을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공안 통치의 그 출발점은 이 김기춘이라는 자죠. 이 김기춘이라는 자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태린가 뭔가 뭐 이런 거 잠시 하다가 워낙 이렇게 또라이 거의 취급을 받고 무능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김기춘은 이제 박근혜의 이제 이른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까 아가씨죠. 아가씨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 그런 이제 박근혜 말하자면 가신이죠. 예, 가신이죠. 그러니까 삼김 시대가 끝났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퇴보한 거예요. 과거로 20-30년 전으로 퇴보를 한 거예요. 이 관계가 대통령의 그 바로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근데 그 이제 김기춘이가 이제 그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 공안 통치를 한 거죠. 그 공안 통치 라인이 지금 이 우병우예요. 지금 진경준, 홍만표 이런 자들로 이 똘마니들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김기춘이 똘마니라고 봐야 돼요. 예, 똘마니라고.
공안 통치를 이제 이런 계보로 지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안 통치를 한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국가를 경영할 정치적 역량이나 전문적 능력이나 도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적인 그 스타일이나 독재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김기춘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병기 거쳐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원종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원종 이 사람 누굽니까? 저기 아마 좀 아시는 분들 충북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충청권이에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상태입니까? 박근혜하고 친박 비박으로 확 갈라져 있죠. 친박 비박으로 이제 네 번째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친박 비박으로 확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친박계가 지금 어떻게 비박계 차기 대선 후보는 누굽니까? 김무성이잖아요. 그럼 친박계 대선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박계 김무성이가 내년 대선 후보로 가면 박근혜나 친박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 가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 또 꼼수는 되게 머리가 터져가지고 꼼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꼼수 생각하는 누굽니까? 이제 반기문이에요. 반기문이 충청권이 있는 게 반기문하고 끈어풀이 지금 이원종이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충북지사하고 충청권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박계나 박근혜가 이렇게 반기문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물론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자기가 정치에 참 뛰어드느냐 마느냐 하는 아직 뭐 결단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꿀떡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이런 지금 현재 모양새로는 이런 모양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안 통치의 이게 김기춘의 뒤를 이어서 하는 공안 통치 마지막 이제 후반기에 레임덕이 이미 이제 벌어져가지고 친박계 비박계 싸운 게 뭔가 레임덕에 통제를 못해요 지금. 이제 다수당 이렇게 소수당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편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박근혜 씨는 나중에 못 볼 걸 많이 볼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맥락에서 이 우병우를 하는 자가 지금 이제 걸린 거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그나마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뭐가 문제였죠? 물론 이 사람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온갖 부정부패나 비리가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주로 이 사람이 드러난 건 뭐죠? 정치적인 아주 폐악질을 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로 해서 지역 분리를 해서 이렇게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갖다가 갈라놓고 하는 아주 쌍놈의 짓거리를 많이 했죠.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정치를 10년, 20년, 30년 퇴보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치가 퇴보되면 경제고 뭐고 경제를 비롯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퇴보돼 버려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 커지고 뭐 화려하고 좀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정신.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자존심으로 그냥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악질은 이놈은 이제 이 우병, 이놈은 절대 욕이 아닙니다. 이 우병우라는 자는 저 헤쳐먹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 헤쳐먹는데. 근데 이 박근혜나 지금 친박계가 오죽했으면은 이런 자들만을 이렇게 골랐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멀쩡한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에 붙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썩어 있는 자들이나 이게 달라붙죠. 똥파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죠. 그러니 이게 금방 걸려버리는 거예요. 금방. 다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버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공안 통치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무사히
이렇게 마치려면 1년 동안이라도, 이거 지금 버티지 않을 수, 그렇다고 누구 와서 할 사람 손들어 뭐 없어요, 지금. 손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저한테 득이 안 되면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또. 배신을 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이런 반기문 같은 자들이죠. 대표적인 게. 그런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자들한테 당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죠. 누군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박근혜하고 우병우에 대한 여론은 어떠냐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신문 이제 언론들에 나온 그 제목들만 이렇게 쭉 지금 따놓은 거예요. 청의 뒤틀기, 우병우 지키려 이수석 겨루다. 그러니까 이수석이라는 누구는 이석수 겨루. 이석수라는 것은 이제 우병우 부정부패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감찰관이죠. 예. 감찰관은 이제 자기 편인데 자기 편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그 다음에 우병우 구하기 과연 성공할까?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 정치권 뭐 일파만파. 시민단체 수사대상자 민정수석 유지 어불성설 우병우 해임 촉구. 그 다음에 참여연대 수사대상자 민정수석 유지 어불성설 우병우 해임 촉구.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 정치권 일파만파.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은 게 올라왔네. 뭐 이렇게 여론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럼 박근혜 씨가 우병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과 국정원 장악을 통해서 공안정국, 아까 말씀드린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절대 충성하는 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개가 주인을 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나 이런 그 새누리당이 생각했을 때, 한번 물었던 개가 있었죠. 누굽니까? 최동욱이죠. 검찰총장 했던 최동욱이 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쳐놨는데 지금 최동욱은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임기 1년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최동욱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목줄을 이제 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물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한테부터 달려들어서 물지 않는 개를 이렇게 뽑으려고 한다. 근데 그런 개가 별로 없어요. 우병우 같은 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못 나요. 이해는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환관이라고 십상시 하니까 환관이라고 했지만, 그다음에 우병우를 놓으면은 이제 1년이 후딱 가버려요. 우병우 이 건 하나로 아무것도 못하고 후딱 가요. 물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물론 그 전에도 뭐 한 게 없죠. 레임덕이 가수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 위에도, 다들 이제 내막이나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또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뭐 그것은 나름대로 보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놓지 못하는 이유, 언론 기사를 보면은 이제 위기마다 등장하는 청와대 물타기, 이걸 감싸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노무현 때 피의사실 중개하더니 이번에는 아까 이석수라는 감찰관을 이렇게 공격해서 우병우를 이렇게 감싸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청와대 우병우 감싸기 정윤의 사건 판박이다. 뭐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그래서 전부 우병우 같은 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소수이기는 해도 제정신이 박힌 그런 이렇게 법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100% 끊고 100% 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밀려 있겠지만 절대로 이게 영원하게 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이제 대대적인 청소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이건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신문, 언론이나 뭐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대충 정리해 놓은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안 통치가 먹혔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박근혜, 근데 친박계뿐만 아니라 비박계도 있잖아요. 이명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나 김기춘부터 시작한 공안통치가 먹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공안통치라는 것은 이런 그 우병우 같은 충성스러운 개를 하나 키워가지고 이 개로 하여금, 뭔가 그 비리나 뒷조사를 해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공안통치라는 게. 그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에, 근데 친박이든 비박이든 더민당이나 국민당이든, 이 조지면 안 걸리는 놈이 없을 정도로 다 뒤가 구리기 때문에 공안통치 협박에 다 이렇게 꼼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깨끗하고 당당하면, 공안통치 협박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나, 배째. 네가 뱉네, 배째, 난 배째. 네가 내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안 통치하고 뭐 조금만 해서 눈 부라리면은 전부 다 거기 숙여버린다. 이거 대표적으로 누구죠? 김무성이 같은 자죠. 이번에 그 전당대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친박계하고 비박계가 이제 막 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김무성이가 막 깝죽깝죽 했다 이거예요. 아, 이거 뭐 박근혜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물러나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당에 관여하지 마라, 뭐, 이게 민주주의냐, 막 이렇게 까불까불 하다가 박근혜가 너 조용히 안 해? 하고 한마디 하니까는 깽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자가 대통령 하겠다고 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뒤가 구리면은, 찍소리는 못하고 그냥 깽 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냐 이거예요. 친박계가 싹쓸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싹쓸이 했잖아요. 물론, 이번 그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대패한 가운데에서도 그 새누리당 안에서 다수석이 친박계예요. 친박계가 한 지역구로 치면 한 40 몇 석 되고, 비박계가 한 20 몇 석 되고, 뭐 중도가 한 20 몇 석 되고, 그래서 이게 비박계하고 중도 합쳐도 친박계하고 삐까삐까 할 정도예요. 근데 지역구까지 하면은, 비례까지 하면은 친박계가 더 많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건 그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친박계가, 그 당권을 잡을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예상하는 사실이었죠. 근데 만약에 김무성이라는 자가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어떤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역량을 보였을 수도 있죠. 그걸 전당대회에서 자기 비박계를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내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명도 못 했잖아요. 한 명도 못 한 이유가, 그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박근혜 막 건들다가 신경 거슬리는 발언하고 막 까불다가 박근혜가 눈 한번 탁 부립들면서 너 까불래?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안 해? 하니까는 깽 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렇다 이거예요. 조지면 안 걸린 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민당, 국민당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 공안통치 협박이 먹힌다 이거예요. 이게 먹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공안통치가 저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네가 그래 나를 죽여. 국민들이 꾸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멀쩡한 내 자식이 말도 안 되게 황당하게 죽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네가 나를 조사를 하고 내가 무슨 부정부패하고 비리 그럴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는데 이 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말할 볼 때는 야, 네 야당들은 니네들 못해. 니네들 그거 우리 국민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니네들이 대신 가서 싸우라고 니네들 선거에서 표 찍어준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 싸워야지. 안 싸워요. 신용만 해 와서 신용만 눈치 보고 숟가락만 얹고 가요.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공안통치 협박이 먹히는 것은 이 새누리당하고 더민당이나 국민당의 정치권에만 먹히지 일반 국민들한테 공안통치가 먹힐 이유가 없죠. 뭐 국민들은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뭐 사드 매치건 뭐건 간에 몸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쥐들이 싸워야 될 걸. 이 쥐들이 싸우는 쥐들이 안 하고 국민들이 몸으로 싸우는 걸
선거 때 이제 그걸 이용을 해먹는다, 이게, 이놈들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이렇게 할 겁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물갈이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면 힘이 있어서 길거리 나서서 싸웁니까? 그 다음에 힘이 있어서 뭐 인터넷 이런 데서 글질하고 뭐 글 올리고 뭐 저항합니까? 그 다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저는 나쁜데, 내가 다음에는 표 찍어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권 수준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낮아요, 지금.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이 옹터리들이. 여러분들, 그 일반 시민들 수준은 각 분야 직종별로, 직군별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어가지고 물갈이 싹 해버리면 이런 거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공안통치가 먹히는 건 이 정치권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거기에 몸으로써 부딪혀서 싸우고 있어요. 내 재산과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려고. 선거 때마다 무슨 차악 찾고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면은 완전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뭐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누가 제가 묻었습니까? 둘 다 똥이 묻었죠. 둘 다 똥이 묻었잖아요. 여나 야나. 근데 이제 박근혜가 공안 통치 협박이 먹혔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이미 때가 늦었죠. 왜냐하면은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누리당마저도 이제 우병우를 이제 잘라라라고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박계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친박계도 우병우 잘라라라고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우병우 일병 구하기 뭐 언론의 제목이 이제 새누리당 내분 양상, 그 다음에 정진석이라는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자진 사퇴 요구,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 우병우 사태를 빌미로 해서 비박은 말할 것도 없고 친박마저도 사실은 우병우를 처분해라, 잘라라라고 이렇게 친박계도 막 요구를 한다. 이건 뭐합니까? 박근혜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박근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박계뿐만 아니라 친박계마저도 박근혜 때리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 우병우, 저거 잘라야 된다. 우병우 너 사퇴해라. 네가 알아서 사퇴해라. 박근혜는 우병우를 꽉 붙잡고 있고, 우병우도 이렇게 박근혜 붙잡고 있고, 둘이 이제 이미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친박계나 비박계나 뿐만 아니라 친박계마저도 박근혜 때리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병우가 그만큼 악질적이고 나쁜 놈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우병우하고 50보 100번 새누리당의 그 친박과 비박계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저놈은 너무 나쁜 놈이야. 이런,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새누리당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아시면 놀랍게도 이른바 수구 언론의 대표라고 하는 조선일보마저도 가장 극렬하게 박근혜를 지금 이 우병우 사태, 이쪽 그 수구 언론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지금 가장 선봉에 서서 박근혜를 맹공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지금 맞짱뜨기를 하고 있고, 이쪽 이제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경향신문이 지금 선두에 서가지고 거의 맞짱뜨기를 하고 있고, 양쪽이 지금 조선일보하고 경향이 지금 거의 지금 우병우 갖고 지금 맞짱뜨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극렬하게 박근혜를 공격.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그래도 우수석 감사나 청과 친박들 지금 제정신인가. 그다음에 또 사설은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을 정권 차원 문제로 키우냐. 그다음에 조중동 이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우병우 구하기 일제히 싫다. 그러니까 지금 수구 언론들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를. 예, 조선일보는 어떤 그 수구 언론입니까? 한때 밤의 황제를 자처하던 대표죠, 수구 언론에. 근데 사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우병우를 감싸는 친박하고 이렇게 박근혜를 연달아 두들겨 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전체가 지금 박근혜 두드러 패기 나서고 있는, 지금.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제 살 길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데 눈치가 빨라요. 다음번에 이미 지금 이제 국회는 지금 다수당을 잃었잖아요. 대선 때만 뒤바뀌면 돼요. 근데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이른바 이쪽에 그 좌파 쪽이라고 하는, 진보 좌파 쪽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악에 받쳐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사단이 나도 뭔가 사단이 조금 나기는 날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대단히 우려하고 있죠. 걱정을 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그런 어떤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조중동이나 수구 언론들이. 근데 한심한 건 뭐냐면은 일개 그 비서관 한 명 때문에 비서관 한 명의 부정부패 그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나라 전체가 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그 정당의 어떤 대표라든지 거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걸로 해서 좀 시끌벅적하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일개 그 비서관 한 명, 이게 피레미 한 명이 지금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게, 이게 지금 관료가 지금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그러니까 전에는 정치권이 나라를 계속 이렇게 말아먹더니 이제는 지금 관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죠. 정책적으로도 말아먹고 이런 이제 부정부패 비리 의혹으로도 말아먹고 있고 권력의 개해로도 말아먹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죠.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제고 뭐고 간에 다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렇게 정책이 개판이어가지고 경제가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정부패 비리가 아니더라도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이제 점점 지금 막 커지고 있잖아요. 뻥뻥뻥뻥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그 어려운 길목에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앞으로 이제 남은 1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 문제를 제가 동영상 주제로 거론을 한 겁니다. 우병우 사태 문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